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과 러시아도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적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무기를 지원해줬고, 우크라이나는 이 미국제 최신의 무기들을 가지고 러시아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퇴시키고 있고, 러시아군은 동부 지역에서 도네츠크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대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과 남부 전선에 서로 각각 대격돌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군은 어느 정도 동부 전선에서 성과를 거두고, 남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격퇴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헤르손 지역을 수복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든 이 우크라이나군, 이제는 헤르손뿐만 아니라 헤르손과 연결되어 있는 크림반도까지도 탈환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공군 기지에서 바로 9대의 전투기가 불에 탔고, 이번에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군 군용기 9대가 폭발했을 때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했던 러시아, 왜냐하면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이 비밀 공격에서 했다면 그 러시아의 가장 충격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망신살을 뻗치는 일이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고 얼버무렸다가, 이번 탄약고가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사상자 내고 그 지역에 3,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제는 급기야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지 이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즉 비밀 공격 작전에 의한 이 탄약고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러시아군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 전에 연설에서 바로 크림반도를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에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장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크림반도를 허무하게 뺏겼고 러시아군에 당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로부터 막대한 군사장비와 최신의 무기들을 공급받으면서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미국이 1조 원에 단 10억 달러어치의 군수장비를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고, 그 무기들이 속속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이마스와 같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나 같은 것이죠.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 하이마스 미사일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군이 참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선을 누가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부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기선을 잡고 러시아군을 격퇴시키고 있고, 동부 전선에서는 도네츠크주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다시 도시 하나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격돌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가 진행하는 평양 연안에서의 함대 훈련이 들어가는데, 바로 그 함대 훈련에 중국이 막대한 군함을 보내주는데,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몽골 군대까지 여기에 동원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몽골에 해군이 있을까요? 항상 그러죠. 몽골 해군과 같다. 바다를 가지고 있지 않는 몽골이 아마 해군은 그래도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몽골 해군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태평양 훈련 당시 2019년도죠. 약 30만 명이 직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군사인원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국 언론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언론도 그렇고 이번 훈련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만 해협에서 미중과 충돌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대리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까지 참여했을까요? 저 인도라는 나라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죠. 4개국이 참여하는 이 쿼드 동맹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이 4개 연합동맹체에 인도가 참여하고 여기에 군사훈련도 함께 하고 있으면서 왜 인도가 이번 러시아와 중국이 주체가 되는 이 연합훈련에 참여할까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연방에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연방에 들어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응당 참여한다고 하지만 몽골과 인도는 참 예외적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그렇다 치고 인도는 왜 참여할까요? 정보에 의하면 인도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작전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라는 일부 정보도 있습니다. 저는 적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훈련을 한다면 그 작전 지휘 체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들에 공개되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은 나쁘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 쿼드에 참여한 인도가 왜 참여할까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시하고 반발은 하지 않지만 유감을 표시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돌리고 있지만, 이것은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히말라야 쪽에서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포격전까지 하는 제일 가는 족대 국가가 중국인데 그 중국과 연합작전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연합작전의 행태라든가 훈련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전투 상황, 장비 형태, 군함에 대한 그 재원이라든가 해군 무력에 대한 그것을 시찰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족대국인 인도를 왜 참여시킬까요? 원래 중국은 이 인도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인도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이고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인도가 구입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가 참여했기 때문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인도가 참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도 없죠. 그리고 인도가 참여함으로써 자기들의 영향력도 아마 미국과 나토 국가들에 보여주려고 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인도는 결코 중국과 친하게 질 수 있는 친중 국가로 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 바로 자기 국가 영토를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친중이나 친인도 국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가 참여하는 것은 자기 적의 군사 장비나 군사 훈련 상태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면 또 직접 보게 된다면 자기들의 군사력을 강화하는데도 그리고 그것을 실전 상황에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러시아는 친러 국가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규모 태평양 해군연합훈련에 들어갔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인도가 이번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전 세계가 미중 갈등, 미로 갈등, 나토와 러시아와의 갈등, 대만과 중국과의 갈등, 한국과 북한과의 갈등, 엄청난 첨예한 갈등 때문에 언제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핵 전문가들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핵전쟁일 때는 별로 큰 사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와 간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 인구의 53억 명이라는 데 달하는 사람들이 전멸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 보고서는 계속해서 지금 17차례까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핵무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의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3억 명, 지구 인구가 70억 명으로 봤을 때 53억 명 모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모두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억 명이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식량 생산을 할 수도 없고 먹을 물이 모두 오염됐기 때문에 마실 수도 없고 강과 바다가 모두 오염되게 된다면 살아남은 20억 명도 결국은 오래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이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미 김정은이 전술 핵 공격까지 명령했다는 민족통신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글을 인용한 사람이 통일학연구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통일학연구소가 불법단체입니다.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 고물 정치 공작원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는 불법단체로 규정이 됐죠. 이 한호석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디에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어떤 사람들과 연계돼서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